제가 그 90년도에 그 외교학과 처음 입학했는데 그 당시 그 정정욱 교수님 수업 시간에 첫 번째 시험 문제가 100년 전에 어 조선 그 열강이 막 한국을 막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네가 100년 전에 뭐 네가 어떻게 했겠냐 뭐 이런 게 제 첫 번째 대학의 시험 문제가 기억납니다. 지금 왜 이거 했냐면 알다시피 우리가 120년 전에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현재는 물론 뭐 저기 막 총칼로 하는 건 아니지만 AI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진짜 사이버 공간이 지금 거의 제가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돼 가지고 가져왔고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우리 이제 이러한 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대응하자라는 우리 통합 운동도 일어났고 또 우리 갑신정변의 주역들은 또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대응하자라는 그런 또 분들도 계셨고 어, 뭐 이런 우리 흥선대원군이 또 청나라의 힘을 빌리다가 곤욕을 치렀고 뭐 우리 또 고종이 아관파천했던 사진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아마 그 당시에 120년, 130년 전에 이 밀려오는 열강들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처럼 모여가지고 막 계속 토론을 했을 거고 막 이래 하자 저래 하자 막 정답은 어차피 없는 거지만 아마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는 지금 인공지능 지금 전쟁의 시대죠. 지금 그래갖고 아마 저희도 아시다시피 여기 우리 부사장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6년 전에 저도 이제 DB하고 부사장님 미들 하시다가 인공지능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그 부사장님 모시고 공부하던 모임이 지금 뭐 이렇게 커진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총칼은 아니지만 거의 총칼에 버금가는 인공지능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저희가 동학군인지 아니면 뭐 이모군란이 그건지 모르겠죠. 저들도 아마 나중에 후세가 평가하겠죠. 이렇게 그 당시에 이런 인공지능 전쟁했을 때 어떤 그룹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 뭐 이런 게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나중에 우리가 역사적 평가를 어떻게 받을지는 역사에서 평가할 거고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 컨퍼런스 장이 6년 동안 우리가 매주 토요일 모여서 공부하고 오늘 이제 작년에서 두 번째 이렇게 한번 크게 모인 건데 그게 앞에 했던 120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고민한 것과 같은 똑같은 고민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오늘 이 장이 그런 한 고민의 출발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인사 한번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첫 번째 강의 겸 그 사회를 해주실 우리 양평 토박이 권수영 대표님께서 오늘 사회도 보시면서 첫 번째 강의를 열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오늘 제 주제가 구슬이의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어떤 강의를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저를 제외하고 강의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으로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 틈에서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민을 한참 하다가 그래도 아주 초전문가적인 강의는 다른 분들이 잘 해주실 거니까, 저는 조금 이제 일반인들이 활용을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거 지금 안 나오나요? 마이크가 안 나오나요? 네, 나온답니다. 네. 음.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저는 이제 그 중심으로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어떤 컨셉으로 가야 될지를 고민을 강의를 하는 날로부터 어제 밤 12시까지 고민한 것 같아요. 그리고 12시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한 7시간 만들었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7시간 만들어가지고 제가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붙이고 잠을 1분도 안 자고 제가 지금 와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AI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뭐 직업이 무엇이든 뭐 남녀노소 불구하고 이제 막론하고 어떤 사람에게든 다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를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자
한번 아닌 거 골라볼까요? 아이고, 아닌 거. 모두 모르는 게 많다. 네. 모두 고르는 게 어찌 거기 써 있잖아요. 네. 답이 써 있어요. 모두 고르세요라고 써 있어서 자, 사회 시나리오를 써달라고 하는 사람 접니다. 네, 저고요. 네, AI로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 그리고 아프다고 챗GPT한테 징징대는 사람도 저고요. 네, 여기 4번에 해당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겠죠? 자, 썸 타는 그녀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예, 요청을 하시거나 자, 코딩 문제를 AI에게 물어보기도 하셔도 되고 자, 생성형 AI로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데에도 예,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마우스를 클릭해야 넘어가나요? 아, 네. 그래서 답이 예, 쭈루룩 전부 다 체크되었죠. 일반인들이 못 맞히는 사람도 많군요. 그러니까요. 일반인들은 잘 못 맞출 것 같죠? 우리 같이 전문가 집단에서만 맞출 수 있을 것 같죠? 자, 보시면, 제가 이 강의를 하러 다니면서 꼭 빼놓지 않고 집어넣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주식 투자를 저 위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안 보이시죠? 자, 주식 투자 조언을 이제 제가 강의하러 다니면서 작년 초였어요. 작년 초에 강의하러 다닐 때마다 엔비디아를 사세요라고 제가 얘기하고 다녔어요. 네, 엔비디아 사세요. 그중에 사신 분이 딱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돈을 정말 많이 벌으셨대요. 난생 처음 돈을 벌어보셨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저한테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전화를 하셔서 맛있는 거 말고 그냥 돈으로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제가 농담을 했. 선생님 사셨어요? 네? 선생님. 저도 샀죠. 네. 저도 샀는데 많은 금액을 산 게 아니라서 수익률은 한 150% 되는데요. 어, 네, 근데 돈은 얼마 안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하죠. 어쨌든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빨간 글씨를 처음 보셨다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예, 연락이 오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제 뭐 이제 주식 투자 쪽을 이제 챗GPT로 이용해서 하고 싶은 거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고민 없이 예, 마음을 내려놓고 고민하면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이제 뭐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뭔가 대단하게 여기다 뭔가를 물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만 써요. 이렇게 써서 저는 진짜로 한 달에 한 번씩 저거를 해가지고요. 제가 말해주는 거 저는 진짜 삽니다. 진짜 사서 근데 예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딱 이렇게 이제 어떤 특정한 거를 하나 집어서 지난 한 달 거를 분석을 하고 앞으로 한 달 거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몇 번 했는데 한 번도 어긋남이 없이 네 진짜 신기하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얘가 이제 보여준 거예요 결과를요.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에 뭐 어찌어찌 됐고 그래서 중요한 건 저기 써 있죠. 앞으로 한 달간 11.4%가 상승할 거예요. 그래? 그리고 샀어요. 계속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사고 있는데 이제 제 주변에 요걸 이제 한다는 사람한테 제가 여기다가 내가 오늘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는 거 있으면 캡처해가지고 나한테 좀 보내봐. 이제 그랬더니 캡처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 구글 알파벳 주가예요. 지난 3개월 동안의 주가인데 무섭잖아요. 어찌나 저렇게 차트가 아름다우신지 네 이렇게 이제 차트도 이렇게 그려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캡처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사고 계시다고 예, 적은 금액이지만 저렇게 날마다 주식을 사는 거를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날마다 얼마씩, 날마다. 예, 그렇게 하고 계시대. 그래서 좀 해서 이제 뭐 하루에 몇백 원, 몇천 원씩 사가 100만 원이 됐대요, 드디어. 그러면 이제 저렇게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분이 실제로 수치상이나 금액상으로 되게 많은 금액이 아닌데 되게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내온 걸 보고 제가 알았어요. 저분이 저러시기 전에는 자, 어떤 거를 이제 그 다음 이미지 보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이것인 것이에요. 그래서 맨날 저런 것만 보시다가 예, 저렇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다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알려준 방법대로 그렇게 정말 마음 내려놓고 아주 편안하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저도 굉장히 좋았어요. 아우, 보기만 하면 이거 세상에 어떻게 살지 이거? 자, 이제 아무튼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이제 패션 쪽이에요. 자, 패션 테러리스트 드디어 예, 뭘 만났을까요? 드디어. 네, 드디어 구세주를 만났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를 썼어요. 자, 패션 스타일리스트 역할을 좀 해달라라고 하고 내 옷장 데이터를 내가 줄 테니 이걸 가지고 내가 날마다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면 좋을지 분석을 해줘라고 하고 옷을 쓰다 보니 옷이 왜 이렇게 많아? 입지도 않는 옷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몇 개만 골라가지고 실제 제가 갖고 있는 옷들이에요. 그래서 뭐 청바지 하나, 정장바지 블랙 하나, 아이보리 뭐 해서 색깔과 뭐 바지인지 치마인지 뭐 윗옷인지만 해서 이렇게 적어줬어요. 이렇게 적고 일주일 데일리 코디를 추천을 받아봤어요. 받아서 사실은 별로 기대 안 하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는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어떻게 입어라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와서 그러면 저거대로 나왔으면 저대로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미지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아니잖아? 사람이 입고 있어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입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위를 뚝 잘라가지고 이제 일단 월요일 한 번 받았을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화요일 것까지 요청하고 나서 보니까 어머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사람이 입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달라고 했더니 화요일 옷이 맞아요. 저게 나왔어요. 그래서 전신 샷을 나오게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온 것이죠. 어찌나 날씬해서 예쁘신지.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일주일치 코디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월요일 아까 그 흰색 블라우스에 청바지에 흰색 운동화를 하는데 똑똑 그렇게 이제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나오고요. 화요일, 이제 수요일, 목요일, 이제 금요일,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딱 나와서요. 저기 금요일 걸 보면 뭐 비슷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고 왔어요. 네, 저기 계시는 분의 얼굴하고는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저 이제부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입고 다니려고요.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wednesday 네, 오, 네, 다음에 네, 예, 그렇게 이제 한번 이제 해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별로 옷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만 그냥 입고 다녀도 예, 충분히 될 것 같아서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뭔가 살짝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요청하기는 이렇게 했죠. 자, 옷장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만약에 옷을 내가 더 산다면 그러면 저 가지고 있는 옷과 어울릴 수 있는 어떤 옷을 사면은 좋겠는지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리고 아예 나는 내 퍼스널 컬러는 여름 쿨톤이야라고 얘기를 해줬죠. 해줬더니 위에 옷은 저런 걸 사고 밑엔 저렇게 사고 아우터와 신발까지 이런 걸 사면은 된다라고 해서 아직 산 거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런 걸 샀다고 치고 그다음에는 샀다고 치고 이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과 새로 산 옷을 같이 이제 비교를 해서 옷을 한번 입혀봐 달라고 했더니 요렇게 이제 입혀주더라고요. 야, 이제 세상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루에 저렇게 이제 입고 다니면 이제 그러면 딱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딱 제 경우에요. 이제 유튜브 노래를 다운을 저는 사실 자주 받는 편이에요. 강의 자료로 이용하기도 하고 혹은 제가 다운받아서 사실은 그런 짓은 하면 안 되죠. 이게 대놓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군요. 제가 이제 그런 걸 하면 안 되지만 제가 다운받아서 이제 이렇게 폰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차 운전하고 다니면서 제가 들을 때 보통 이제 노래를 다운을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다운받을 때마다 광고가 너무나 많이 뜨는 게 정말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아니 내가 컴퓨터 강사인데 내가 여태까지 왜 저 생각을 못했을까라고 AI가 나온 다음에서야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서 그러면 유튜브 노래 다운받는 걸 내가 그냥 만들어가지고 쓰면 되잖아?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 보니 내가 과연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AI를 통해서. 그래서 한번 이제 시도를 한번 해봤죠. 웹 서비스 개발하는 걸 제가 그래서 요거를 꽤 이제 강의하러 다닐 때 하고 나면 분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웹 서비스 개발? 오, 그 대단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일단 그 반응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나는
공대생도 공대 출신도 아닌데 내가 그런 게 가능한지 저는 그냥 문과인데요 뭐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보면 자 요렇게 이런 걸 만드는 걸 성공하신 분이 60 중반 넘으신 분도 이거를 만드시는 걸 성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한번 이제 보시면 이제 네 다 반응은 다 이래요. 예, 챗GPT가 코딩까지 해준다고는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 누구나 코딩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누구나에 과연 우리는 해당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에 해당이 될까?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니 정말 누구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보실게요. 네,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자, 시작은 일단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하에 제 기준이 아니라 일단 일반인이 코딩에 C도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자, 유튜브 링크를 넣으면 오디오만 추출하는 웹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이제 온라인에서 코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죠. 또 코딩을 하나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일 처음에 추천을 해주는 게 리플릿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게 처음에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처음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제 두 번째는 읽을 것도 없어. 그냥 첫 번째로 그냥 하는 거야 하면서 첫 번째로 이제 리플릿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이제 시도를 한번 해봤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리플릿을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제 미리 제가 여기까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앞에 거에 이어서 이제 요것도 이제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쭉 나왔었던 건데 실제로는 꽤 한번 물어보고 코드를 이렇게 끊어서 나눠서 줘요. 근데 코드를 나눠서 주면 이거를 아예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사람은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코드를 한꺼번에 다 해줘.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 이렇게 나누지 말고 한꺼번에 다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러니까 몇 번 정도쯤에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만들어냈죠. 자, 만들어내서 그런 이제 만들어진 파일들을 실제로 여기 리플릿에 들어와서 이제 순서대로 내가 새로운 거를 만들겠다라고 지정을 하고 이제 플라스크로 만드는 거를 선택을 해서 이제 만들겠다라고 지정을 하면 이제 각각의 파일대로 이제 챗GPT가 만들어준 코드를 여기에 넣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거 다 온라인상에서 그냥 쉽게 하는 거라서 온라인상에 파일 구조도 얘가 실제로는 다 그려줬기 때문에 파일 구조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요즘엔 순간 디렉토리라는 말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너무 말하려고 하다가 요즘에도 그 말을 쓰던가 해서 폴더 폴더 구조까지 다 그려가지고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폴더 안에 뭘 만들고 어느 폴더 안에 뭘 만들면 되고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파일을 만들고 하는 거를 아예 그 챗GPT가 이미지로까지 그려줘가지고 이렇게 딱 보여주거든요. 그럼 일단 그대로 만들면 돼요. 여기 있는 거대로. 그래서 여기에 폴더를 만들고 파일을 만들고 그리고 어느 폴더 안에 어떤 파일에 파일명은 뭘로 그리고 코드는 이걸로 우리가 다 주니까 그거를 그대로 여기 와서 만들어서 실행을 했죠. 실행을 해서 처음부터 성공한 건 아니고요. 오류가 뜨고 오류는 아닌데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주면 코드에는 문제가 없다. 뭐 네트워크 자체의 문제다. 뭐 이런 말이 해서 그래서 네트워크 문제인데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네가 해결해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해 가면서 이제 여러 번 코드를 받아서 이제 드디어 이제 성공을 했죠. 이렇게 이제 코드를 계속 다 이제 잘 보시면 파일도 사실은 몇 개 없잖아요. 파일도 몇 개 없고 이제 요 정도쯤은 몇 개 없이 그냥 쭉 만들어져서 드디어 이제 나왔어요. 이렇게요. 근데 여기에 결과 화면이 여기 이렇게 떠서 실제로 주소를 유튜브에 있는 주소를 여기다 넣고 추출하기 버튼 눌렀더니 추출이 되는 이런 신세계가 열린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이제 광고 안 보고 다시는 광고를 안 보고 그래서 그냥 이제 심심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양평이라는 동네에서 제가 주민자치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컴퓨터반에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다 그 시간에 오전 시간에 혹은 이른 오후 시간에 다 일하라고 하고 잘 없으시기 때문에 비교적 연세가 드신 분들이 좀 계세요. 60 전후 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다 만드셨어요. 다 만드셔가지고 완전 신나셔가지고 이제부터는 내가 뭐든지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며. 그래가지고 제가 더 신기했어요. 이분들이 나보다 낫네? 막 이러면서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디오 추출하는 걸 이제 광고 안 보고도 이제 얼마든지 추출을 할 수 있게 돼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이제 웹에다가 띄웠죠. 이제 요거를 웹에다가 띄워서 누구나 그 웹에 이제 링크로 들어오면
이제 요 상태로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하게 이제 설정을 해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지금 보시면 처음에는 받으면 파일의 이름이 지 맘대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도 수정을 했어요. 다운을 받을 때 우리가 파일의 이름을 지정해서 다운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파일 이름을 썼더니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무엇이든지 뭔 놈의 퍼센트가 이렇게 많은지 이제 이렇게 쭉 나와서 이거를 다운을 받기를 눌렀더니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내가 쓴 그대로 이렇게 딱 나왔더라고요. 이제 파일 이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저 한글 코드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 뿐이라서 그래서 파일 이름을 써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도 이제 이렇게 자 이제 코딩 하는 부분도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자 모두들 그 말로만 듣던 코딩이 아무나 누구나 다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경험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이제 그렇고 코딩을 하는 게 어려운 시대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한번 해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만들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생각해낸 거를 이제 할 수 없어서 못하지는 않겠구나. 코딩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몰라서 못하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더 확실하게 들었던 이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이 만드는 거는 그나마 비교적 쉽게 만들겠지만 실제로 코딩이라고 하는 걸 아예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거를 과연 어느 정도쯤까지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시도를 한번 해본 거였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막 이렇게 몇 번 올려놨는데도 짜증내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걱정이 들었는데 짜증 안 내시고 실제로 굉장히 재밌어 하시면서 되게 즐거워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 막 부동산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손을 번쩍 드시더니 그러면 선생님 제가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것도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러세요. 아이 물론이죠.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막 질문이 여기저기서 계속 막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다 충분히 구현이 가능한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만 한다면 저는 그 계산법을 몰라가지고 이제 찾아보면 나오겠지만요. 그래서 알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만들어 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하는 시간은요. 잠시만 볼게요. 네, 해서 저는 일단 발표하는 시간은 여기까지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네. 네. 네, 리플릿 한번 들어가 봐야죠. 이 화면인 때 로그인이 나가버렸네요. 네네. 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리플릿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무엇인가, 이제 요거는, 요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고요. 내가 만든 거는 요 아래쪽에 이렇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유튜브 오디오, 자, 요거, 눌러서 보시면, 네, 이렇게 코드가 지금 쓰여져 있는 게 다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제가 캡처해놨던 것처럼 이렇게 다 보여지고, 이거는 실제로 실행을 하는 건 여기 런 버튼 누르셔서, 이렇게 눌러서 보면, 여기에 얘를 좀 치워보자. 네. 여기는 이 웹 자체에서 보여지는 부분이고, 이렇게 지금 뜨고요. 이거를 내가 조금 더 크게 보여주려면 이 링크를 그냥 누르시면 새로운 창에 다시 그냥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머 유튜브 그걸 안 갖고 왔네요. 아무 주소나 하나. 여기는 어디일까요? 오늘 네, 그냥 아무거나. 제가 좋아하시는 노래. 아까 누가 트로트라 그랬는데. 좋아하시는 트로트는 뭘까요? 됐어요. 테스형. 노래 제목이 테스형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동영상 URL 복사하셔서 여기 가서 주소를 넣으시고요. 밑에다가 파일 이름을 내가 쓰고 싶으면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테스형이라고 테스형으로 이제 파일을 제가 하겠다. 어쩌다가 네. 한바탕
거시게 웃는다. 그 영상 네. 그러게요. 여기서 안 들리니까 안 들리는 줄 알아요. 네. 뭔가 오류가 났어요. 이제 이렇게 실행했을 때 오류가 나면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갖다가 챗 GPT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뭔지 전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갖다가 이거는 왜 실행했더니 이게 오류가 나는데 이거 왜 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얘가 알려주죠. 이제 그대로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해서 엔터를 치면 그러면 아, 이게 제 컴퓨터가 아니었죠? 참. 그래서 네, 제 컴퓨터가 아니었어요. 그렇지, 맞아. 그걸 깜빡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요거를 실행을 하려면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되어져 있어야지 되거든요. 제가 할 때는 제 컴퓨터에 다 설치가 되어져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설치가 안 되어져 있어서 지금 오류가 났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 볼게요. 여기다가 또 괜히 그런 거 설치해 놓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다운을 받으시면 이제 곧바로 이제 제대로 잘 다운이 받아집니다. 네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민의 시작에서부터 해결책까지 그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다. 난 이거를 진작에 만났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92년이니까 지금은 2002년, 2022, 12년, 2022년 한 30년도 더 됐죠. 35년 가까이 됐죠. 그동안에 그러면 제가 그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걸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그런 고민에서 만났던 거라 아주 기뻤고, 그걸 통해서 제 지금 지금에 있는 커리어도 그 연장선에서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래서 챗 GPT와 자유로운 생각하기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해야죠.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이챗 GPT를 통해서 생각을 펼쳐나가는 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목도 결정하는데 고민이 좀 있었어요. 챗 GPT로 할 것이냐, 와 할 것이냐. 이거 단어 하나지만, 조사 하나지만, 이게 챗GPT 와냐, 로냐는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그 결론은 그냥 와로 적었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제가 활용하는 주체죠. 제가 활용한 주체지만 그래도 저는 챗 GPT를 친구로 삼아서 이렇게 주고받는 내가 지시하는 사람이고 너는 지시받는 사람이야가 아니고 같이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여드리기 전에 제 시작은 이거였어요. 뭔가를 생각해 보자. 이 앞에죠. 이 앞에. 자유로운 생각하기인데 뭔가를 생각해 보자. 뭔가를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 뭔가를 정해야 돼요. 그죠? 정해야 되는데 이 뭔가가 사실은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누가 숙제로 주어지면 그거를 하는 거는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숙제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제 나한테 선택권이 많았을 때 뭘 가지고 시작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이 강의를 하겠다고 하고서 뭔가를 설명해야 되는데 뭔가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제일 간단한 게 그거였어요. 내가 뭘 생각해 볼까 하다가 나의 관심 있는 거, 나의 관심 있는 거, 내가 관심 없는 것들은 저쪽에 있겠죠. 남들이 관심 있는 거, 안 그런 건 밑에 있을 거고. 이 일사분면에 나도 관심 있고 여기 계신 분들, 다른 사람들도 관심 있는 것들을 선택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저는 좀 더 생각을 발전시켜 보면 나의 관심축이
좀 관심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거긴 내가 해야 될 것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있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고, 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축을 더 세워봤어요. 그랬더니 나의 관심축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또 요구하는 일 이런 것들도 막 들어오는 거죠. 아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것을 해서 하는 게 좋을까? 재밌을까? 또 유익할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기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하기 싫은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하지 않아도 될 일 이런 것들을 넣고 챗GPT한테 야 이거를 내가 좀 생각을 정리해서 사사분면 만들어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더니 사사분면이 아니고 이게 몇 차원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늘어나서 그 정리가 안 되니까 네가 한번 사사분면을 정리해봐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아 이렇게 보고 나니까 아 그렇지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이게 하나하나가 각각의 차원이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묶을 수가 있구나. 그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금기시되거나 부정적인 일, 중요도가 낮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될 일, 또 회피하고 싶은 일은 하고 싶지 않거나 하기 싫거나 뭐 이런 것들,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은 이게 같은 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서 많이 학습했던 거에 비하면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은 같은 차원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같은 차원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키고 나니까 좀 뭔가 분류가 잘 안 된 것 같은 거. 이 분류라고 하면 축이 제대로 세워져서 해야 되는데 이 축이 뭐야? 이거 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클로드 3.0 소넷에 물어봤던 거고요. 그래서 버전이 약간 높은 3.5한테 물어봤습니다. 3.5한테 물었더니 제가 뭐 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긴급하고 긴급하지 않은 걸 가지고 분류해봐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분류를 해줬어요. 사사분면이라고 하니까 이게 적당한 분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긍정적이고 중요한 거는 중요한 가렸어요. 긍정적이고 중요한 거는 중요하고 긴급하다 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은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하다고 그러고 하기 싫은 일 여기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들 이게 3, 4분면이거든요. 하고 싶지 않은 일, 하기 싫은 일,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이쪽에 몰렸고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일이 하지 말아야 할 일, 하지 않아도 될 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가 뭘 적지 않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일이 어떤 것에 속하는지 잘 모르고요. 어떤 것에 속하는지를 잘 지정을 했더라도 이게 어느 분면, 어느 사사분면에 있는지를 또 잘 모르게 됩니다. 일단 사사분면으로 이제 내가 해야 될 일, 나의 관심사 혹은 내가 뭔가를 정해야 되는 일을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어요. 이렇게 하고 봤더니 이게 사사분면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했던 사사분면이 아닌 거예요. 이 보시면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프랭클린 플래너 쓸 때 분명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다시 만들어 봤어요. 축을 다 세운 거죠. 중요하고 긴급한 일, 긴급한 일, 되지 않아요. 바뀌었습니까? 그림이 안 그림이 안 바뀌었습니까? 중요한 일이 이쪽이고 위에가 긴급한 일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축을 제대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X축은 중요한 일, 저쪽은 중요하지 않은 일, Y축은 저쪽은 긴급한 일, 긴급하지 않은 일. 이렇게 좀 분류하고 나니까 이제 좀 머리가 좀 클리어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축을 바꿀 수도 있죠. 축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 축을 바꾸는 건 뭐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 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우리가 뭔가를 정하려고 할 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분류가 안 되고 그리고 나의 관심사나 해야 할 일이나 남이 시킨 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기 힘든 게 있는데 그거를 정리하는 노력을 챗GPT가 많이 도와줍니다. 음. 큰 노력이 안 들잖아요. 그리고 설령 잘못됐다 하더라도 제가 옮기면 되는 거니까 처음에 초벌 작업을 해주는 데는 굉장히 유용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 제가 그쵸. 요거를 하기 전에 요게 먼저 나왔네. 이거 하기 전에 그 다음 생각했던 게 이거였어요. 화면을 보시지 마시고 화면을 뭔가를 정했어요. 뭔가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뭔지는 각자가 다를 거니까. 근데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거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제 접근하면 음, 여기서 또 막막해집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도 수만 가지 방법이 있어서 막막해져요. 그래서 제시된 것들이 있죠. 저는 그동안의 학습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학습을 많이 했을 텐데 그럴 때 어떡하냐? 일단 쪼개라고 그러죠. 나눠라. 나눠보자. 일의 볼륨이나 혹은 일의 종류나 단계나 뭐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나누라고. 나눠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정했으면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계획하기 위해서 나눠라. 나눈 다음에 이 나눈 것에 대한 순서들이 있습니다. 순서들.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해야 되고, 동시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들 섞여져 있죠. 그 다음에는 각각의 나눈 그 일들을 뭐 보통은 타스크라고 하는데, 혹은 액티비티라고 하고, 그런 애들을 언제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걸리냐, 이런 것들을 산정을 해요. 그래서 타임 스케줄도 짜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전체 일정을 쫙 계산해 보면 이게 내가 1년 안에 끝내야 되는 일인데 실제로 이걸 쫙 펼쳐봤더니 2년 혹은 10년이 걸릴 일이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포기를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요청하거나 혹은 뭐 교육을 들어서 배우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스케줄링을 보고 나눠서 할 것들은 다른 사람한테도 부탁하고 뭐 위임도 하고 뭐 사오기도 하고 뭐 이런 방법들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 PMI에서 PMP 이 자격을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텍스트로 제공하고 있는 바디 오브 나리지 그 PM북이라고 하는 것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언가를 정하는 거는 우리가 정해야 돼. 우리가 정하는 거는 아까 타사분면 혹은 그 X축, Y축 가지고 뭔가를 정했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은 우리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잘 해왔던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PM복에 다 있어서 그런 방법으로 제가 일부러 껐는데 네네 설정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PM복이 이것이 단순하게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아니고 어떤 것을 실행해서 그 성공시키기 위한 일로서 일도 자르고 얼만큼 걸리는 일인지도 구별하고 그거의 순서도 매기고 순서가 잘못되어 있으면 자로 잡기도 하고 병행할 수 있는 것들 혹은 나중에 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머릿속에만 있으면 반복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먼저 하거나 뭐 이런 식이 발생하는가 하니까 그런 부분들 다 정리하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런 것을 사실은 배워야 되죠. 배우지 않으면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익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마 그 학창 시절, 대학생 되기 전에 대학생 되고 나서로도 이런 부분들을 좀 경험을 하고서 이제 사회 진출하거나 그러면 자기 인생을 더 펼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주제로 다시 또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건 막 떠올려 본 겁니다. 이건 마인드맵으로 떠올려 본 거예요. 브레인스토밍 한 거죠. 가운데 딱 막 떠올려 보자를 해놓고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애들을 막 써봤어요. 뭐 기준이 없어요. 제일 위에 그거 뭐죠? 안 보여요? 건강이네.
아, 이거 없애질 못하나? 네, 뭐, 이대로. 건강, 고혈압, 유산소, 근력, 기초대사, 수영, 피트니스. 뭐 사실은 이거는 이런 토픽들은 각자가 다 다른 거니까. 저의 관심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러닝크루, 반바지, 부모님, 제휴보, 언어, 서예, 태우권, 좌선, 대소유무, 12의 회상, 지도인. 이런 것들이 이제 저의 관심사였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나갔어요. 눌러주셨네요. 잠시만요. 하나 더 나간 게 제휴보. 제휴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레벨 다운 시켰어요. 시킨 게 제휴보라고 하는 게 재미, 유익, 보람의 이제 준말이거든요. 재미, 유익, 보람의 그 준말인데 밖에 안 보였나 보네. 재미, 유익, 보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지도 교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일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주셨던 그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굉장히 좋아서 지금도 그런 기준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재미, 유익, 보람. 재미있는 말이죠. 네. 예.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좀 더 해보겠습니다. 챗GPT 얘기가 별로 안 나오죠. 죄송합니다. 다음 장 볼게요. 네. 네. 앞장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컨트롤. 지금 저것만 보면 재미는 창작, 사고, 표현, 유익은 홍보, 강연, 학교, 협회, 보람, 모금, 동참, 인정인데 재미, 보람, 유익에 대한 키워드가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랑 제가 갖고 있는 거랑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에서 뽑아본 키워드들인데 이것들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저 세 개씩 뽑아낸 키워드가 부족한 것 같아서 또 클릭. 물어봤습니다. 드디어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재미, 유익, 보람에 관련된 키워드들을 더 적어봐. 내가 적은 게 적절하지가 않아. 적절한 키워드를 한 10개씩 제시 한번 해봐. 라고 했어요. 네네. 네네. 그래서 나온 게 이 키워드들이. 재미에는 놀이, 취미, 게임, 여행 이런 것들이 재미있는 요소들이고 유익은 학습, 교육, 연구, 토론 이런 세미나, 워크샵, 보람은 봉사활동, 기부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제휴보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면 제휴보라고 하는 건 재미는 뭔가에 몰입할 수 있는 거를 의미해요. 뭔가 몰입할 수 있는 건데 각자 다르죠? 몰입할 수 있는 것만큼 재밌는 게 그러니까 재미있어서 몰입하고 몰입한 것만큼 재밌는 게 없는 건데 재밌는 거를 일단은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재밌는 일을 하는데 남이 유익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내가 재밌어서 하는데 남한테도 유익을 주면 그건 좋은 일이다. 계속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보람인데요. 보람은 그런 활동을 통해서 결국은 나는 보람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다 퍼줬더니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자식 농산 망했어. 막 이러면 안 되고 재밌는 일도 하고 남한테 유익도 줬는데 결국 나한테도 보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뒤에 엄청 많은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앞에 나왔던 단어들이 제 성에는 안 찼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좀 더 추상적인 키워드를 뽑아줘. 그리고 유익한 경우는 아까 방금 유익은 나한테 유익한 거였어요. 교육을 하거나 학습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남에게 유익한 것으로 좀 포커스를 잡고서 다시 좀 작성해줘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겁니다. 좀 더 추상화가 됐죠. 아까 뭐 재미 같은 경우도 추상화가 좀 됐어요. 호기심, 창의성, 모험 이런 쪽에 이제 주제들이 제가 재밌고 이런 것들이고 또 그걸 통해서 하는 것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영감 제공하고 동기부여하거나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남한테도 도움이 되는 일이겠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나는 인정을 받거나 기여를 하거나 자아 실현하거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제휴보라고 하는 걸 아예 몰랐겠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조금씩 알고 있었던 거를 키워드를 좀 제시하면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발전을 시켰어요. 이제 제휴보의 이야기는 끝내고요.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서는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될 게 약간 추상화시키는 방법들. 그렇죠. 그 추상화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시스템 띵킹에서도 시스템 공학에서도 그 추상화 레벨을 올려서 생각을 합니다. 너무 낮은 레벨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생각하면 큰 그림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추상화 단계를 올리라고 그래요. 레벨이 다 있어요. 제일 올라가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뭐 그런 거겠지만 그 내려가면 이 일을 어떻게 분류하는 거, 그 분류가 또 어떤 사상에 의해서 또 어떤 목적에 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 바뀔 거니까요. 그리고 방향이 잘못됐으면 콕 찍어서 요거는 요런 관점에서 다시 해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냥 한 방에 그 프롬프트를 만들고 나는 누구야? 지금 어떤 상황이야? 그래서 너는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돼? 어떤 형식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어떤 걸 참조해. 뭐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서 프롬프트 만들 수 있지만 네. 저는 지금 하는 방식으로 제가 생각을 펼쳐가는 방향에서 챗GPT와 도움을 받으면서 했습니다. 이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키워드들을 아주 산재되어 있었는데 걔네들을 좀 분류해 달라고 했어요. 분류한 결과예요.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지적 문화적 활동, 기타. 그런데 여기 제휴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휴보라고 하는 키워드로 다시 분류해봐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겁니다. 재미, 유익, 보람. 보람의 서해도 있고요. 그리고 태극권도 있고 하네요. 있고요. 여기까지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분류도 내가 막 마음대로 시켜볼 수 있잖아요. 저걸 제가 하려고 해봐요. 1시간, 2시간 걸려서 막 끙끙거리면서 했는데도 이게 제대로 된 건지 막 그랬을 텐데 그냥 바로바로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단표입니다. 마지막 단표. 문제 해결 도구예요. 문제 해결 도구. 지금 글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이거 문제 해결 도구를 50개 이상 제시해줘. 근데 적절하게 분류도 해봐. 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그냥 제가 포맷만 바꿔본 겁니다. 문제 해결 도구에 General Problem Think Solution Solving Framework이고 Design Thinking, Agile, Strategic Planning Framework, Innovation Creativity의 마인드맵도 있어요. Decision Making Framework, Project Management Framework, Process Improvement, Miscellaneous Framework. 여기 말고도 제가 알고 있는 그 생각 도구들이 되게 많은데 빠져 있어요. 제가 저것을 집어넣을 겁니다. 집어넣을 건데 저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생각 도구들이 이런 문제 해결 도구들이 아까 처음에 제가 어떻게 하지 할 때 자르고 나누고 순서 막이고 이거의 연장선이에요. 이 나온 것도 다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활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주제를 주고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 보면 식스시그마 요즘 안 쓰지만 식스시그마 방법으로 그거 문제를 접근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줘 라고 하거나 혹은 몇몇 사람한테 역할을 부여해서 너는 식스시그마로 너는 민 에자일 띵킹 방법으로 여기는 디자인 띵킹 방법으로 정리해서 한 번에 보고해. 내가 그걸 잘 보고 취사할게.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챗 GPT와 함께 여러분들의 생각을 마음껏 펼쳐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다이 트랩의 강수호입니다. 네. 앞에서 뭐 쉽고 유익하고 재미있는 거 많이 했는데요. 제가 할 거는 좀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요. 가능한 쉽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2시간을 준비했는데 1시간으로 잘려갖고 그래서 막 뒤가 잘렸는데 또 앞도 자르다고 그러셔갖고 제가 앞에서 좀
빨리 끝내라고 이제 압박을 좀 드렸는데 좀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예고드린 대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제 오버뷰를 좀 준비했고요. 거기에 관련된 다른 기술들도 좀 말씀드릴 거고, 현재 어떻게 그게 진행되는지 하는 그런 거라서, 앞에서 이제 그 뭐 생활에 도움되는 거 그런 걸 들으셨지만은 제 건 생활에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다만 이 기술 이해하는 쪽으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 이제 준비한 거는 일단 벡터라는 거랑 이제 벡터 검색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게 생활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제 그리고 그 벡터를 만드는 임베딩이라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임베딩을 이제 그래도 짧게만 한번 얘기 드리고, 오늘 그 주제인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그 대략적인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 쓰이는 기술을 좀 말씀드리고, 전반적인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가 상상하는 이제 그 AI의 미래 같은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벡터 검색하고 이제 최근에 얘기가 많이 되는 검색 기반 생성이라고 그러죠. RAG라고 해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또는 In Context Learning이라고도 하죠. 그 내가 가져온 그 맥락에 따라서 답을 하게 해준 ICL이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그걸 이제 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얘기 드리기 전에 항상 제가 이제 그 머신러닝 할 때부터 맨 처음 장표로 많이 썼던 건데요. 혹시 아시는 분인지 모르시겠네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이제 그 머신러닝 할 때마다 이 장표 썼던 이유는 그 얘기가 저 얘기가 제가 마음에 들어서 그렇고, 저게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머신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아닌가. 뭐냐면은 셀 수 있는 건 모든 걸 세고 잴 수 있는 걸 모든 걸 재라. 근데 만약에 셀 수도 없고 잴 수도 없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고 노력해봐.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저 숫자로 만들라는 얘기거든요. 수치화. 뭐든지 수치화를 한번 해봐라. 사실 임베딩이라는 것도 수치화거든요. 뒤에 이제 말씀드릴 텐데, 임베딩이라는 요새 나오는 것도 글을 의미 있는 숫자로 만들어 보고, 그림을 의미 있는 숫자로 만들어 보고, 소리를 의미 있는 숫자로 만드는 순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뭐 비디오 생성이든 소리 생성이든 또는 이제 지금 LLM에 얘기하는 자연어 생성이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치화하려는 그 노력이 벡터화다. 수치로 만드는 것 자체가 벡터거든요. 보통 생각하는 1, 2, 3, 4, 5 수치가 아니라 1, 1, 3, 네, 이런 이제 여러 개 숫자가 모여 있는 걸 벡터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순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AI에서 하고 있는 이제 대부분의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렇게 수치화가 된 상태에서는 숫자는 비교가 쉽지 않습니까? 뭐랑 얼마나 가까워, 얼마나 멀어, 이거 비슷한 건 뭐니 하는 걸 이제 그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검색이라는 게 들어오는 순간 이제 RAG 같은 그걸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숫자로 된 상태에서 이제 비교하는 그 검색 방법, 고전적인 방법들을 좀 적어봤는데요. 그냥 숫자들이 있으면은 요 차이가 얼마니 하나씩 다 비교해 볼 수가 있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숫자 개수가 많아지면은 비교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줄이는 방법 알고리즘들이 이제 개발이 돼서 그게 이제 그걸 뭐 현재로 쓰는 벡터 데이터의 인덱싱이라고 부르는 거고, 빨리 찾는 방법. 그 인덱싱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인덱싱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눠서 내가 요 까만 점하고 비슷한 점을 찾고 싶어. 그러면 요 까만 점은 요 구역 나눈 것 중에 이쪽에 있네. 그럼 요 구역에 있는 거하고만 비교하면 되겠네. 그러면 전체 비교할 필요 없이 이제 그 구역에 있는 거와 비교하니까 훨씬 그 비교가 빨라지겠죠. 좋습니다. 근데 이제 구역을 나누는 방법이 이렇게 이제 구역을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동그라미 볼 형식으로 구역을 나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볼 형식으로 나누는 걸 볼 트리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디멘전 형태로 나누는 걸 KD 트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인덱싱 방법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그 방법이 훨씬 더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나왔어요.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이런 비교가 되는 순간 뭘 할 수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베딩, 수치화를 한다 그랬죠. 우리 감정도 수치하고 글도 수치하고 그림도 수치화해서 수치가 된 상태에서 만약에 선호도 같은 게 수치화가 된다면은 내 선호도에 맞는 물건을
검색해서 보여주면 이게 레커멘데이션 시스템이 되지 않습니까? 추천 시스템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게 고양이 이미지, 강아지 이미지 수치가 딱 됐어요. 이 숫자를 보니까 얘가 고양이랑 가깝네. 그럼 고양이라고 판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 인식 같은 걸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상치 탐지도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제 우리가 제품 만드는 라인에서 뭐 동그란 접시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수치해 보니까 이 동그란 접시가 모여 있는 수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거는 불량품이네. 자, 모든 게 이게 다 수치화가 되는 순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아마 그 LLM, 그 자연어 처리에서 이제 RAG 방식 할 텐데, RAG 방식이라는 게 이제 결국 내가 어떤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답이 될 만한 위치를 찾아갖고 그 문서를 가져와서 리트리버해서 그걸 갖고 답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질문에 답이 될 만한 걸 어떻게 잘 찾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수치화가 되면은 수치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걸 찾을 수 있다 이거죠. 질문하고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답을 얻고자 하는 그 질문하고 답이 될 만한 그 문서를 이제 유사성을 처리하는 순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RAG가 된다는 거죠. 그 외 뭐 단백질 구조도 수치를 잘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특성의 단백질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드 디텍션도 거의 같은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소리가 됐든 비디오가 됐든 텍스트가 됐든 얘를 이제 수치하는 벡터 임베딩, 여기 벡터 임베딩, 뭐든지 벡터 임베딩을 해놓고 그거에 대한 검색을 하는 순간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근데 검색뿐만이 아니에요. 숫자가 되는 순간 숫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더하기 빼기 할 수가 있잖아요. 더하기 빼기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자 얼굴이 있습니다. 사자 얼굴에다가 웃음을 좀 더해봐. 그럼 웃는 사자 얼굴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더하기 빼기가 되니까. 숫자로 만드는 순간 모든 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 그 핵심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LLM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이제 그 RAG 방식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트리버리 돼야 되잖아요. 리트리버를 잘 해서 그 다음에 그 리트리버 해온 걸 갖고 질문이랑 같이 넣어서 요걸 이해해서 요 문장을 갖고서 요 질문에 답해라 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LLM의 보통의 경우는 아까 뭐 앞에서 이제 그 강의 주시는 허령 선생님처럼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분류해 뭐 해줘 이제 생성을 위주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RAG에서 그 RAG 시스템에서는 언더스탠딩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밑에 주어진 맥락을 이해한 다음에 생성을 해야 되니까 그 맥락에 맞게 생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NLU 부분 언더스탠딩 자연어 처리가 언더스탠딩과 제너레이션으로 나눠진다면 이 언더스탠딩 부분을 이제 쓴다는 거 많이 활용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베딩이라는 용어 의미를 담는 숫자를 만드는 거 여기 좀 잘못했네요. 이 의미를 담은 숫자를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인베딩인 거죠. 그 숫자가 아니고 인베딩 결과가 이제 그 숫자인 거고요. 자, 근데 RAG 어머나 이게 왜 안 넘어갔지? 네, 넘어갔네요. 근데 RAG 이렇게 움직여줘야지. RAG라는 거 처음 이제 용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메타라고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 여기 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요 질문을 인베딩하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문서들을 인베딩해서 이 질문에 비슷한 요 프로덕트라고 돼 있죠. 유사도 이 질문에 답이 될 만한 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이제 했던 거고 여기 보시면은 해밍웨이에 대해서 이제 알고 뭐 설명하라 뭐 그런 질문이 왔을 때 요 문서들이 이제 위키피디아에 있는 해밍웨이에 대한 문서들이 있는데 여기 뭐 45, 40 얘들은 아니고 요 문서 23번하고 42번이 해밍웨이랑 관련되네. 그걸 가져와서 이제 그 해밍웨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컨셉을 이제 2020년에 잡았었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지금 와서 이제 그 활용이 돼서 LLM의 이제 RAG 형태로 이제 그 발전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 결과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 RAG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지시와 컨텍스트 이거를 하는데 이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언더스탠딩을 활용한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갖고 기업에 도입을 하려고 그러면 기업이든 사실 뭐 다른 것도 좋습니다. 그 문서, 기업이 갖고 있는 문서 기반으로 답을 해야 되잖아요. 사규면 사규 또는 이제 어떤 뭐 다른 자료면 자료 그걸 보고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자료가 크지 않습니까?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넣을 수가 없어요. 한 번에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토큰 리밋이 있습니다. 우리가 LLM이 처리하는 그 토큰 개수, 한 번에 처리하는 개수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따라서 하려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문서를 쪼개야 되겠죠. 쪼개야 되겠죠. 근데 쪼개지면은 질문이 왔을 때 쪼개졌기 때문에 쪼개진 중에 어느 문서에 이제 답이 있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 찾는 과정이 결국 벡터를 비교하는 거죠. 앞에서 얘기한 벡터 검색이라고 해도 좋고 비교라고 해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베딩 요 정확한 문서를 찾는 요 과정이 하나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정확한 문서를 못 찾으면 답이 엉뚱한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잘 찾아지는지를 항상 RAG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지면은 찾는데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찾는 게 문서가 한 1000개, 2000개가 아니라 억 개, 수십억 개 이렇게 되면은 이 찾는 시간이 아무래도 오래 걸리겠죠. 이제 그걸 빨리 찾아야 되겠죠. 빨리 찾는 게 벡터 데이터베이스에는 인덱싱입니다. 인덱싱.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수치화하는 방법은 이제 인베딩 모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핵심적인 기술은 결국 인덱싱에 있을 겁니다. 인덱싱. 어떻게 빠르게 또 정확하게 찾느냐. 이 정확하게라는 문제는 인베딩만 잘 되면 정확하게 찾는 거 아니야? 근데 또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벡터가 고차원 벡터일 경우 정확하게 이제 이퀄로 찾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 벡터가 문서라는 게 100% 일치하는 문서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어프록시메이트라고 이제 하는데 그 유사하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관련 있다고 해야 될까 그 문서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장 가까운 문서, 갖고 있는 문서 중에 가장 가까운 문서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항상 100%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가 이걸 해주는 게 이거에 따라서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 내가 사용하는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괜찮느냐 하는 걸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빨리 지나가야 되겠네요. 결국 이제 RAG는 이제 프롬프트하고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연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서가 많을 때, 적을 때는 상관없어요. 적을 때 그냥 내가 하나씩 비교해버리면 되죠, 뭐. 문서가 많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RAG 갖고 이제 그 작년에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시스템들이 테스트되고 구축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환경에서 어떤 질문이 왔을 때 여기 갖고 있는 자료들을 인덱싱이라고 했죠. 인덱싱해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이제 그 넣는데 이때 인베딩해서 넣는 거죠. 인베딩해서 넣었을 때 그게 인덱싱이 돼서 보관되어 있으면은 질문이 들어와서 여기서 관련된 질문에 유사한 문서를 가져와서 이제 LLM에 던져줬어요. 자, 답을 해봐 하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RAG의 핵심일 겁니다. 근데 이 상품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식으로 질의응답을 할 수도 있지만은 최근에 또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많이 쓰려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거더라고요. 자연어 기반 조회, RAG를 SQL 생성에다 쓰겠다. 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데이터베이스 같으면은 이제 RDB 같으면 스키마,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나 이제 또는 이제 그 전에 했던 SQL 갖고 자, 요걸 보고서 내가 이걸 요 SQL을 요 스키마 상태에서 좀 요런 걸 개선해서 만들어줘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SQL을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오라클 같은 경우에 이제 Select AI라는 걸 뭐 도입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고객이 있나요? 그러면 이제 스키마를 보고 고객 테이블이 있으니까 카운트를 해봐야 되겠네. 그런 걸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DB 관리자나 또는 이제 뭐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더 관심 있는 거는 실제 엔드 유저하고 이제 더 관심 있는 거는 쇼핑몰을 한다고 쇼핑몰 같은 걸 운영한다고 해보죠. 이거 돼지고기 상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싼 돼지고기 뭐지? 이렇게 물었을 때 가장 싼 돼지고기 골라줄 수 있는 건 어떤가요? 이렇게 되려면은 그냥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만 갖고도 안 될 겁니다. 왜요? 돼지고기라는 이제 그 상품 코드를 알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코드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가장 싼 제주산 돼지고기 찾아주세요. 이제 돼지고기, 제주산 이런 거에 대한 코드 같은 거를 만약에 이제 어떤 곳에 모아두고 벡터 데이터베이스 넣어놓고 자, 이 관련된 이걸 조회할 때
요 질문이 왔을 때 SQL을 생성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걸 갖고 SQL문을 생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보시면은 가장 싼 돼지고기 알려줘. 여기에 이제 요 보시면 요 포크란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DB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겠죠. 이런 거를 이제 조회해 올 수 있다면은 이런 자연어 기반으로 이제 생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너무 어렵게 갔나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안에 코드들을 이제 그 RAG 형식으로 한다면은 결국 이제 자연어 기반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걸 해서 일단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뭐 특허랄까 뭐 그런 걸 좀 준비해 놓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RAG 시스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 내가 쿼리한 문서가 정확하냐, 얼마나 내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그 방법들은 뭐냐면은 이 쿼리를 리트리버를 어떻게 하면 더 이제 정확하게 할 거냐라는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 할 때 얘기 드리겠지만 왜 이제 가장 가까운 문서가 아니고 살짝 좀 다른 문서가 나올 수 있느냐는 건 뒤에 또 말씀드리긴 할 텐데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라기보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리콜 90%를 타겟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10번에 9번은 정확한 문서를 리트리버를 하는 걸 타겟으로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좀 바꾸면은 좀 더 정확한 문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최근에 뭐 다양한 방법들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로는 뭐 쿼리 익스펜션이라는 기술인데요. 뭐냐면은 쿼리에다가 뭔가 다른 정보를 넣는 거예요. 넣어서 요거 합쳐진 질문이 가서 좀 더 이제 내 질문에 유사한 그 문서를 찾아오게 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 여기 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이 쿼리가 들어갔을 때 이 쿼리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답이 이런 답이 나와 라는 정보를 같이 넣는 겁니다. 근데 내가 넣는 게 아니고 자 질문이 이거 있어. 자 아까 뭐 여기 주신 것처럼 챗GPT API한테다가 이런 질문인데 보통 답은 뭐야? 라고 하면은 생성이 됩니다. 답이. 그럼 이 두 개를 합쳐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하고 답이 같이 가서 이거랑 유사한 문서를 찾아오면은 좀 더 정확해지더라. 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나는 질문하고 답변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이만큼 있어요. 자, 이거 갖고 나는 RAG를 해야 돼. 그러면은 자, 이 질문 답변을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인베딩해서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질문을 인베딩 하실 건가요? 답변을 인베딩 하실 건가요? 두 개 다요? 답변요? 자, 답변이 들어가면 질문하고 유사도가 좋은가요? 질문하고 질문이 유사도가 좋은가요? 질문이 있는데. 네. 그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제 할 거냐는 거고. 근데 여기서 쿼리 익스펜션에서 답변을 생성해 보는 이유는 보통의 요 문서들은 답변에 해당되는 문서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상이 되는 답변을 생성해서 같이 넣어서 하면은 얘가 답변에 좀 더 가까이 움직일 거라는 거죠, 벡터가. 그게 쿼리 익스펜션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 질문이 좀 너무 단순하게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 질문을 한 10가지 종류로 좀 다양하게 좀 만들어줘 봐. 질문이 10개로 참 나왔어요. 10개로 나오면은 자, 각각의 질문에 대한 이제 그 유사한 벡터를 가져와 봐. 그럼 각각에 대해서 가져올 거잖아요. 근데 어느 게 원래 질문에 가장 가까운 답을 낼지 모르죠. 그럴 때 리랭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랭킹. 이 질문에는 가져온 답변 중에 이게 제일 가까워. 그러니까 이걸로 해줘. 근데 이 리랭킹을 할 때는 이 리랭커라는 모델을 하나 더 둬야 됩니다.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하실 때 하고. 오늘 요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주제이기 때문에 벌써 24분 지났습니다. 자, 그거 외에도 이제 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프롬프팅 테크닉들이 있는데요. 뭐 COT라든가 또는 이모셔널 프롬프트 같은 거는 뭐 들어보셨겠죠. 근데 좀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니까 질문에 차근차근 잘 잡혀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나아집니다. 그것도 이제 논문적으로 이제 뭐
테스팅된 논문들이 있으니까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이제 뭐 체인 오브 노트 했던 걸 기존에 했던 걸 기록해 놔서 이제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뭐 한다든가 이런 그 프롬프팅 기술들이 정확도를 높이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요까지만 하고요. 자, 인베딩 부분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진짜로 비슷한 것끼리 이제 가까운 위치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검색이 될 테니까. 근데 인베딩을 하는 방법 아세요? 의미를 담은 숫자를 만드는 방법인데, 인베딩, 뭐, 이 뭐, 챗GPT의 시크릿 웨펀이라고 이제 그렇게까지 강조되는 그런 기술인데, 보통은 이제 신경을 별로 안 쓰시죠. 왜냐하면 챗GPT 자체를 쓸 땐 별로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API를 쓰거나 이제 다른 걸 할 때는 인베딩에 신경을 써야 되지만은, 그냥 챗GPT 갖고 뭐 생성해줘 할 때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 근데 RAG 시스템 만드실 때는 인베딩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아서요. 한번 그냥 질문으로 이제 숫자 만드는 거, 의미 있게 숫자 만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면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냥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The cat and the play. 뭐 이런 단어가 있으면은 숫자로 만드는 건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일이죠. 예를 들어 사과를 1이라고 그러고 치킨을 2라고 그러고 바나나를 3이라고 양배추를 4라고 그러고 야 이게 숫자 만드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잖아요. 문제는 얘가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은 숫자로 만드는 순간 모든 게 계산을 하려고 그럽니다. 컴퓨터는. 자 계산해 볼까요? 바나나에서 치킨을 빼니까 사과가 돼요. 이런 식의 숫자를 만드는 건 의미를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계산이 되도록 숫자를 만드는 걸 인베딩이라고 합니다. 숫자로 계산이 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좀 바꿔서 아까 좀 잘못했네. 사과하고 치킨은 인디펜던트하니까 다른 축에 놓자. 원하드 인코딩 방식이죠? 원하드 인코딩 방식. 원하드 인코딩 좋습니다. 독립적으로 만드는 건 좋아요. 하지만 릴레이션십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하고 이태리는 수도하고 이제 그 나라라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도대체 이태리 수도가 로마라는 걸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계산이 안 돼요. 독립은 만들었지만. 그러면 좋아요. 우리 머리 좋은 사람들 많으니까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보죠. 맨이란 건 성별을 뜻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맨에는 이게 귀족적인 특징은 없어. 나이는 맨이란 것도 약간 중립성이야. 근데 킹은 나이가 좀 많은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특성을 내가 막 이제 피처를 생각해갖고 숫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벡터를. 야, 이거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아까 허령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뭐 온갖 일들을 내가 다 이제 그 메서드로 써서 뭐 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컴퓨터한테 그냥 네가 알아서 해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13년에 이제 나왔던 워드투백이 이제 그 시초였던 거고요. 의미 있는 숫자로 이제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저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결과만 보시면 이렇습니다. 결과만 이제 이것도 제가 자주 보여드려서 이제 보일 텐데 킹이라는 거 아까 그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숫자 킹에 해당되는 숫자에서 맨에 해당되는 숫자를 빼고 우먼에 해당되는 숫자를 더하니까 퀸에 해당되는 숫자가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살짝 이렇게 됩니다. 킹이 뭐 여기 2차원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차원은 훨씬 큽니다. 뭐 100차원, 200차원 챗GPT 같은 경우는 이제 1536차원이었던가요? 뭐 그렇습니다. 자, 킹이 만약에 2,5고 맨이 1,3이면 빼고 우먼이 1,3면 더한 이걸 더해보니까 2,6이더라. 근데 2,6 위치를 가봤더니 바로 옆에 2,6.2 퀸이 있더라. 자, 이렇게까지 숫자가 되면은 드디어 우리는 이제 단어 갖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림을 이렇게 의미 있게 숫자를 만들면은 그림끼리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웃는 얼굴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웃음기를 뺀다. 웃음기 뺀 것도 이제 아주 쉽게 되고요. 색깔을 바꿔준다, 스타일을 바꿔준다. 뭐든지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계산에 의해서. 자, 요게 이제 이런 요 벡터화된 모양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텍스트가 있으면 야 이건 몇 차원인가요? 뭐 한번 쉬어보시죠. 뭐 몇 차원인지. 보통 이제 언어 같은 경우 이제 다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까 뭐 오픈 소스 쪽에 뭐 100차원 기본으로 하고 이제 한
아까 말씀드린 데 오픈 AI 이제 그 인베딩 같은 경우는 1236천 근처 뭐 될 겁니다. 그렇게 다양한 의미를 담기 위해서 차원이 결국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처럼 텍스트가 들어서 인베딩 모델에 의해서 저런 숫자들이 나오고 여기 뭐 2차원으로 그냥 그려놓은 건데요. 이게 차원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냥 그릴 수 없기 때문에 2차원으로 매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색깔이 막 섞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높은 차원에서 비슷한 의미끼리 이제 같이 모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응용할 때가 상당히 많아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헬스 서치라고 돼 있죠. 여기 약이 많이 있습니다. 약이. 근데 내가 아유 머리가 아파. 내가 뭘 좀 먹으면 좋겠니? 질문했을 때 약에서 그냥 머리가 아파라고 표시가 돼 있을까요? 보통 두통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근데 머리가 아파 그러면 그 두통이란 걸 찾아냅니다. 이제 의미 머리가 아프다는 거랑 두통이란 의미가 이제 가까이 의미 있게 됐으니까 자연어 우리가 원하는 말로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서치들이 되는 거죠. 다만 이 서치가 기존 서치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은 여기 기존 서치 같은 뭐 실렉트를 했을 때 퀘스천이 이제 요거에 캣, 뭐 울프 들어가 있는 거 요거 딱 정확한 이제 서치지만은 시멘틱 서치라는 거는 애니멀에 하고 좀 비슷한 것들 여기 보시면은 애니멀에 비슷한 요것들이 이제 서치가 된다는 거죠. 정확한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한 거 거의 비슷한 걸 이제 서치하는 거고 여기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 여기 이제 여기 신발이 어디 신발인가요? 이제 그 브랜드를 잘 몰라서 어디야? 무슨 어디야? 컨버스. 자, 컨버스 신발을 딱 이제 했어요. 색깔이 녹색이죠. 자, 이거에 유사한 걸 찾아줘 그러면은 녹색 신발이 나와야 되나요? 컨버스 신발이 나와야 되나요? 컨버스 신발이 나와야겠죠. 그럼 나이키 신발이 아니라 컨버스 신발, 녹색 나이키 신발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인베딩을 어떤 인베딩을 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스타일을 인베딩한 숫자로 하면 스타일이 비슷한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컨텐츠를 이제 인베딩한 스페이스에서 찾으면 컨텐츠가 비슷한 게 나옵니다. 그건 이제 어느 인베딩을 쓰느냐에 따라서 서치 검색이 달라지는 겁니다. 언제 감이 안 오실 텐데 감을 좀 만들어 보죠. 인베딩이라는 거는 딥러닝에서 인베딩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훈련에 의해서. 자, 여기 이제 요 인베딩 층을 놓고 자, 요거는 요게 돼야 돼. 요거는 요게 돼야 돼. 요거는 요게 돼야 돼. 이런 식으로 대상에서 타겟을 막 훈련시키다 보면 요 인베딩 층이 이제 아이고 뭐 어떤 값은 요게 되고 어떤 값은 요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하는 이 인베딩 값들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볼까요? 문장 갖고 한번 인베딩을 시켜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개 문장, 이게 사고 실험을 그냥 해보는 건데요.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아주 좋아, 정말 좋아, 좋아, 나빠, 정말 나빠, 아주 나빠라는 6개 문장이 있습니다. 이거를 훈련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시죠. 훈련을 시킬 때 첫 번째 훈련 목표는 긍정하고 부정으로 나눠봐. 자, 그러면은 그랬을 때 여기 아주와 정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아주와 정말. 긍정하고 부정으로 나눌 때 아주하고 정말의 역할이 있을까요? 그거 없어도 좋아 나빠로 다 되잖아요. 아주하고 정말은 여기서 의미 있게 숫자로 안 만들어집니다. 이런 훈련에서는. 근데 만약에 점수로 0에서 5점으로 나눠져. 이럴 때 아주하고 정말의 역할이 이제 들어갑니다. 이때 아주하고 정말은 의미 있는 숫자로 바뀌게 됩니다. 훈련에 따라서 인베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인베딩 모델은 뭐냐? 내 목적에 맞게 훈련된 걸 잘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딥러닝 모델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많이 보셨죠. CNN에서 해서 이게 자동차야. 이게 이제 뭐 고양이야, 새야 이런 모델 했을 때 이 인베딩 레이어, 요 레이어에 따라서 여기 인베딩을 쓰느냐, 여기 인베딩을 여기서 뽑아낼 수도 있고 여기서 뽑아낼 수도 있고 여기서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뽑아냈을 때는 컨텐츠, 자동차가 인베딩 된 거고 여기는 요 앞쪽에서는 요 자동차의 윤곽선들이 이제 인베딩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응용한 거 혹시 이제 딥러닝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걸 좀 들어보셨을 텐데 스타일 트랜스퍼에서 하위층은 스타일이 인베딩 된 거고 상위층은 컨텐츠가 인베딩 된 거라서 요 컨텐츠의 상위층
그 다음에 요 스타일, 요 그림의 하위층, 인베딩을 이제 갖고서 컴바이닝을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스타일 트랜스퍼가 되는 거죠. 얘기가 이제 좀 멀리 나오긴 했는데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예. 자, 또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는 오늘 뭐 큰 주제는 아니니까. 인베딩, 우리가 RAG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갖고 계신 문서가 주로 한글이시죠? 한글이시죠? 좋습니다. 근데 뭐, 인천공항 이제 안내 시스템 같은 걸 RAG로 만들었다고 한번 해보시죠. 인천공항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이 와서 이제, 아이고, 화장실이 어딨니? 그러면 이제 화장실에서 가르쳐 주겠죠. 이제 외국분이 오셔갖고 이제 뭐, 토일렛이 어딨니? 우리말로 물어볼까요? 영어로 물어보겠죠. 영어로 이제, 예. 영어로 물어봤을 때, 이 질문이 화장실 위치를 묻는 거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화장실 위치가 있는 문서를 가져와야 되겠죠. 과연 가져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서 한글밖에 없어요. 한글. 우리가 인베딩 시켜서 놓은 건 한글이야. 근데 영어 질문이 들어왔어. 영어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 이 한글 문서 중에 이 화장실에 있는 걸 어떻게 찾아올 수가 있을까요? 이런 걸 이제 멀티링구얼 인베딩 테스트라고 이제 봅니다. 서로 다른 언어. 만약에 이게 된다면은 우리 문서를 갖고 한글로 해놓고서 뭐 영어든 중국어든 뭐 RAG 시스템 뭐 자유로운 이제 모든 언어에 대한 이제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이제 RAG 시스템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된다면. 그럼 볼까요? 여기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인베딩. 한글로 이제 이렇게 쫙 있고 영어로 이제 이걸 구글 번역에다가 할 거 밑에 쫙 넣습니다. 이거 요 정도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다고 치죠. 질문을 이렇게 이제 여기 한글 질문, 영어 질문 했어요. 인베딩을 이제 뭐 KO버트 쪽 하나하고 오픈 AI 인베딩을 갖고 이제 테스트했습니다. 뭐 요 질문 다 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뭐 먹는다, 파스타 먹는다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죠. 뭐 한글로 질문했을 때하고 영어로 질문했을 때 한번 볼까요? 자, 파스타 한 남자가 파스타 먹는다. 이 중에 음식을 먹는다. 유사해요. 유사도가 0.6에 빨간 쪽 먹는다. 0.54. 그 다음에 eating food. 영어로 한 것도 꽤 올라왔네요. 그쵸? 한글이 먼저 올라오긴 했지만, 이제 영어로 이제 한 것도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영어로 질문해보죠. Oh man, it's pasta. 그랬더니, 아니, 한글 문서가 하나도 없어졌어. 여기 밑에 하나 있긴 하네. 이제 K오버트에 이해한 겁니다. 그리고, 오픈 AI 인베딩 갖고 이제 했을 때는 파스타 먹는다. 한글로 질문했더니 한글 문서만 나와. 여기 이팅 푸드 같은 게 안 나와요. 이게 오히려 의미론적으로는 이팅 푸드가 더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로 질문한 얘는 이팅 쪽에 올라오고 한글 음식이 이제 그 다음으로 와요. 왜 그런지 잘 모르시겠죠? 네.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인베딩, 인베딩을 만들 때, 센텐스 인베딩을 만들 때 이제 문제 때문에 그런데 로스를 주로 쓰는 게 이제 트리플 로스 같은 걸 쓰거든요. 트리플 로스라고, 요건 가까워져야 돼. 앵커를 중심으로 요 문장 가까워져야 돼. 요 문장 멀어져야 돼. 하는데 요 앵커 포인트가 한글이냐 영어냐 그 부분만 훈련시켰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현재로서는 오픈 AI는 앵커 포인트를 주로 이제 영어로 쓰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앵커 그 문장을 이제 한글로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쪽을 다 하려면은 모든 앵커 포인트에 대해서 다 훈련된 인베딩이 필요합니다. 뭐 혹시 뭐 대학원 논문 같은 거 준비하시는 분 있으면 요거 갖고 이제 좀 해서 논문을 좀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양쪽 다 모든 언어에 대해서 원하는 그 문서를 잘 찾는 그런 거. 근데 언어 차이의 그거 말고 요새 많이 나오는 건 모달, 멀티모달 얘기 들으시죠? 모달이 뭐죠? 모달? 예? 모두의 형용사인가요? 그래서 어떤 형태라는 걸 얘기하죠. 멀티모달. 그래서 언어 여기 보시면은 주로 먼저 했던 게 이제 텍스트하고 이제 이미지죠. 텍스트하고 이미지. 텍스트 인코딩하고 이미지 인코딩을 이제 동시에 이제 좀 같이 좀 처리하고 싶어. 이제 요런 건데 요것만 봐서는 이제 눈에 잘 안 들어오시긴 할 텐데 여기 얘가 코기인가요? 코기? 이 강아지가? 요게 이제 트럼펫을 부는 코기. 얘랑 얘는 가까워져야 돼. 이제 훈련시켜서 이제 인베딩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베딩 공간.
요 그림은 이해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방식이 이제 컨트레스티브 랭귀지 이미지 프리테이닝, 랭귀지랑 언어를 이제 훈련시키는 요걸 클립이라 그러는데, 클립을 이제 쓰시면은 언어하고 이제 이미지하고 텍스트의 이제 그 공유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요게 이제 그 클립을 훈련시키는 방법인데, 여기 이미지 여기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여기 이제 요걸 이미지 인코딩해서 벡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텍스트가 이제 그러면 두 사람이 마운틴에 있다. 요걸 해서 이제 텍스트 인베딩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요게 노란 색깔이 좀 보여줘야 돼. 여기 있구나, 여기. 자, 그래서 요걸 인베딩 한 거, 요거 인베딩 한 거, 요거 색깔 한번 보시죠. 요게 노란색 텍스트가, 요 이미지가 처음에 요렇게 있다가 훈련을 막 시켜서 얘네들은 가까워져야 돼, 얘는 멀어져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런 훈련된 이제 그런 공간을 이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 이제 맨 처음 비디오 인베딩은 주로 CNN 계열의 이제 모델을 많이 썼거든요, CNN. 그래서 여기서 인베딩된 그 숫자 값들하고 텍스트 인베딩에서 이제 숫자 값을 이제 두고서, 자, 여기 이제 X2하고 X2는 Y2는 비슷해져야 되고, Y1하고 X1은 이제 X1, Y1은 여기 X1하고 Y1은 요 가까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X2가 어디 있냐? X2하고 이제 그 뭐랑 가까워져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공간. 여기 joint embedding space. 다시 말해서 이미지 인베딩 스페이스가 있고 텍스트 인베딩 스페이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상대적인 거리를 이제 만들어낸 joint embedding 스페이스를 만들면은 요 안에서는 의미가 같은 텍스트랑 이미지가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숫자가 돼서 이걸 활용하면은 이제 트레인 기차 소리가 막 나요. 이거랑 관련해 있는 이미지 찾아줘. 그럼 이제 요런 이미지가 찾아져지고, 그 다음에 요걸 텍스트 이거랑 요 소리랑 관련된 텍스트 찾아줘. 그럼 트레인에 대한 텍스트가 찾아지고, 찾아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숫자라는 건 뭘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계산을 했다고 그래.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요 이미지 인베딩에다가 요 오디오 인베딩을 이제 그 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터 리빙, 그러니까 그러면 요 비둘기에다가 요 모터 타고 있는 요게 합쳐진 이미지가 생성될 수가 있는 거죠. 더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인베딩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요 오디오 갖고 할 수 있는 이미지를 생성해봐. 그러면은 이제 요 인베딩 스페이스, 조인트 인베딩 스페이스는 요런 이제 펭귄이 이제 요런 이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게 이제 멀티모달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GPT-4.5에서는 사진하고 글러서 한번 같이 테스트 해보셨죠? 아이고, 시간이 44, 벌써 끝나버렸네. 필터 데이터베이스 가지도 못했는데. 이럴 줄 알았어. 자, 요거 이제 요 이미지 갖고 이제 요거 그 GPT-4 비전에다가 하면은 요거 설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멀티모달 이제 인베딩 스페이스라 그렇고, 거꾸로 여기 생성된 요 텍스트 갖고 자, 이미지 생성해줘. 그럼 요런 게 좀 나올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꼭 같진 않지만은 거의 이제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 그림에서 생성된 이미지가 글 갖고, 자, 다시 이제 이걸 거꾸로 그림 그려줘. 라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거죠. 최근에 이제 그 GPT-4 하면서 우리가 질문했을 때 바로 답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인베딩을 2번 안 거친다 그러잖아요. 그런 기술들도 이제 요새 많이 테스트가 되고 있는데, 여기 메타에서도 이제 이런 걸 이제 초기 융합 방식이라 그러거든요. 여기 텍스트랑 이미지를 같이 넣어서 한 거고, 아까 클립 방식은 이제 초기 융합이 아닙니다. 이거는 클립 방식은 이제 요걸 인베딩 만들고, 비디오 인베딩 만들고, 텍스트 인베딩 만들어서 얘네 둘이 상대적 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인데, 초기 융합은 엔드-투-엔드로 이제 훈련시킵니다. 같이 훈련돼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래야 이제 리스폰스 시간이 훨씬 또 줄어드는 그런 거라서요. 여기 이제 인베딩 그 방식, early fusion, 요게 이제 GPT-4나 그런 쪽에서 하는 거고, 조인트 인베딩이 이제 클립, 아까 보여드린 클립 방식에서 하는 거고, 그 외 다양한 방식으로 인베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만들어진 인베딩 모델을 좀 더 이제 얘 자체를 전체를 고치지 않고 약간의
이제 어댑터만 넣어갖고 이제 그 정확도 찾는 정확도를 이제 그 개선시키려는 노력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댑터 인베드 어댑터 있죠. 기존에 이제 요 쿼리에서 여기 가져온 게 살짝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살짝 부족해. 어댑터를 놓고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럼 이 어댑터가 그 요거는 얘는 그대로 두고 얘 작은 부분만 이제 훈련시켜서 인베딩 그 공간을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요거까지는 요건 설명하지 않을게요. RAG 2.0이라 그래서 이제 인베딩이랑 이제 이제 RAG가 뭐냐면은 이제 유사 문서를 인베딩 상태에서 가져오잖아요. 가져올 때 인베딩된 숫자 가져올까요? 문서를 가져올까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LLM한테 던져주는 거 숫자가 아니잖아요. 문서를 던져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가서 숫자로 돼서 관련된 문서를 찾아오고 그 찾아온 문서를 프롬프트랑 해서 가서 여기 가면 또 이제 LLM 안에서 숫자로 바뀝니다. 숫자가 두 번씩이나 되잖아요. 그러지 말자. 여기서 나온 요 숫자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만약에 요 LLM이 요 인베딩을 그대로 쓰면은 인베딩을 한 번만 하니까 속도도 빨라지고 의미도 정확하게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그런 아이디어 갖고 하는 게 RAG 2.0이라고 주장해서 최근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랬더니 좀 좋아지더라. 빨라지고 좋아지더라. 그런 게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요게 디펜던시가 생기기 때문에 인베딩하고 이제 LLM이 디펜던시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결정하면 다른 걸 바꿀 수가 없어요. 오픈 AI에서 갖고 저런 걸 했으면은 이 모델이 날 마음에 안 드네. LLM 모델만 바꿀래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아직 막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이제 나중에 한번 좀 보시고요. 자, 드디어 벡터 데이터베이스 빨리 좀 해보겠습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하는 거는 뭐 대충 이제 그 비슷한 그 관련된 걸 찾는 건데 비교해 보시면은 여기 데이터베이스들이 뭐 기존에서는 RDB가 있고 NoSQLDB 유명해졌고 이제 여기서 벡터DB가 이제 좀 뜨고 있는데 벡터DB는 뭐냐? 앞에서 만들어 놓은 이제 그 인베딩에서 만들어 놓은 그 벡터들을 이제 저장해 놓고 빨리 찾아주게 하는 거죠. 비슷한 거를. 가장 가까운 거를. 똑같은 게 아니라 이퀄이 아니라 요거에 가장 근접한 거를. nearest neighbor를. 가장 근접해 있는 거를. 그렇게 해서 요 벡터들이 있으면 댄스 벡터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게 nearest neighbor를 이제 질문이 들어왔을 때 가장 걸 이제 찾아주는 거죠. 이 쿼리가 들어가면은 여기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 중에 요 쿼리랑 가장 가까운 건 이거야 라고 찾아준다 이거죠. 여기서 리트리버된 문서를 갖고 우리는 RAG에다가 던져주게 되는 거죠. 뭐 요 앞에 여기 그 활용 영역 같은 거는 앞에서 얘기한 거랑 거의 비슷하니까요. 그냥 넘어가고 근데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가져야 될 기능은 뭔가요? 이제 그 유사도 검색을 벡터 상태에서 유사도 검색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 데이터베이스가 되면은 여기 양이 막 늘어나도 적정하게 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확장성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들은 이제 좀 뭐 살짝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뭐 2023년에 그 펀드 받은 금액들이 나와 있는데요. 돈 여기 열심히 하라고 뭐 투자들을 많이 했네요. 여기 보시면은 순수하게 벡터 데이터베이스만 한 데도 있지만은 여기 예전에 RDB 하는 데다가 벡터 테이블을 넣은 게 있습니다. 여기 오라클도 작년에 이제 그 벡터 기능 넣는다고 됐고요. 그다음에 마리아DB도 작년 말에 이제 넣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손이 좀 가다 보니까 아직 마리아DB는 안 나왔고 포스트그레 같은 경우는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페이스북 AI 시뮬레이트 서치 지금 메타 페이스북에서 만든 것도 있고요. 뭐 그 구글에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그냥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대략 유사한 문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대략 딱 유사한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요 그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 내비겨블 스몰 월드 알고리즘을 쓸 때인데 스몰 월드란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 미국의 어느 사회학자가 그랬다며요. 내 편지를 이제 막 보내는데 내가 오바마 대통령한테 보내고 싶어. 그럼 이제 자 아는 사람한테 너 혹시 오바마 대통령 알면 좀 전달해줘. 했더니 뭐 한 6번이면 거의 모든 사람한테 간다며요. 세상이 그렇게 좁다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 원리를 이제 요 인덱싱에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들을 그려놓고 자, 요 쿼리를 찾으려고 그럴 때 엔트리 포인트가 딱 들어가면 얘가 아는 사람들한테 자, 혹시 요 쿼리랑 가까우니 물어봅니다. 아, 여기 가깝네. 자, 그럼 얘한테 전달해 줬습니다. 얘도 이제 연결이 된 그한테 가깝니 물어봅니다. 가깝네. 요게 조금 더 가까워졌네. 그럼 얘도 연결이 돼 있는 얘한테 가깝니 물어봤더니 여기 찾았다 이거죠. 여기서는 주변에 있는 거한테 물어봐도 자기보다 가까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요 쿼리에는 요 6번이 이제 답이네. 요게 이제 스몰 월드, 내비게이블 스몰 월드라는 알고리즘에 구현된 상태입니다. 근데 엔트리 포인트가 요 사람한테 전달됐을 때 그런데요. 이 0번 엔트리 포인트로 전달되면은 관련된 사람한테 물어보면 2번한테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뭐, 2번이란다. 여기 얘가 알고 있는 게 뭐 4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1번한테 물어봤는데, 5번한테도 물어봤구나. 5, 2, 4, 1 했더니, 야, 1번이 제일 가깝네. 2번보다 1번이 좀 가까워 보이나요? 아니, 근데 거의 비슷해 보이네. 조금 이제 요 그림을 이쪽으로 조금 더 당겨놔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2번보다 1번이 조금 가까웠다고 치죠. 제가 요렇게 됐던 걸 요렇게 하느라고 좀 그렇게 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얘한테 간 순간 얘가 제일 가까우니까 자, 1번 네가 맡아서 해. 얘가 보니까 2번하고 0번한테 보니까 자기보다 안 가깝다 이거예요. 6번에 못 가는 거예요, 이거. 요런 경우도 생긴다 이거예요. 리콜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6번이. 그래서 유사한 문서, 최고 유사한 문서 찾기가 아니라 대략 유사한 문서. 요렇게 못 찾을 수도 있다 이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막 가다가 이제 진짜 어쩌다가 이제 그 막다른 길에 해서 편지가 전달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실험할 때도 뭐 100%다 간 게 아니었잖아요. 몇 프로 편지가 갔죠? 그때 한 7, 80%가 갔나? 뭐 그렇다 이거죠. 근데 이런 식의 ANN 알고리즘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법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ANN 알고리즘을 써야 될지를 판단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질문이 있는 건가 채팅에? 예. 자, 크게 이제 대표적인 거 세 개를 갖고 와봤습니다. 많이 쓰는 거. 페이스북 AI 시뮬레이트 서치. SCANN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Scalable Nearest Neighborhood. 이거는 구글에서 만든 겁니다. 세 번째 디스크 ANN. 얘는 어디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원리만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게 FAISS라 그러고 얘가 Scalable NN, 얘가 이제 디스크 ANN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은 여기 여기 사서가 있는데 처음 많은 책의 첫 페이지를 기억해요. 그래서 이 사서한테 물어보면 내가 원하는 책을 찾아줘 빨리. 근데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한 수백만 권의 책에 적합하다. 다시 말해서 다큐멘터가 수백만 개 정도라면은 FAISS도 괜찮다. 이 속도와 정확성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스케일러블 NN 같은 경우는 수십억 개. 다시 말해서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문서에 대해서 이제 적당한 속도로 찾아주는데 얘는 정확성이 얘보다 살짝 떨어질 수는 있어요. 살짝. 이제 여기 이제 주제와 스타일별로 책을 그룹한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은 해쉬를 만드는 겁니다. 해쉬를 수학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 문장에 대한 걸 이제 요약해 놓는 거야. 요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LSH, Locality Sensitive Hashing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갖고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어이구, 이 엄청 더 크네요, 얘보다. 이건 뭐냐면은 너무 우리가 메모리에 담을 수 없이 너무너무 크면 어떡하죠? 적당히 디스크에 놔두고 필요한 것만 메모리에 놓잖아요. 얘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자주 빌리는 책은 책장에 놔두고 나머지 인덱스만 갖고 있어요. 딱 왔는데 아유 자주 빌리는 책이네. 자 이거 가져가. 근데 딱 봤더니 아유 이 책장이 없어. 우리는 도서관에도 가서도 그렇잖아요. 뭐 책장이 없는 건 저기 사서한테 여기서 서고에서 갖고 오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서구에 엄청 많은 책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넣을 수가 있을까요? 디스크만 충분하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걸 해봤는데,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알고리즘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스케일러블 이제 니어리스트 네이버, 그 다음에 프로덕트 퀀타이제이션, 이것도 재미있는 거긴 한데, 리콜 숫자는 희생되지만 속도는 엄청 빨라지죠. 디스크도 엄청 줄어들죠. 이게 256메가가 6메가로 줄어드니까, 벡터가 확 줄어드니까요. 퀀타이제이션의 효과입니다. 여기 뭐, 재밌게 설명드리려고 이런 것도 가져와 봤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요. 다음에 하고요. 여기 이제 ANN 그 벤치마크, ANN 많은 이제 알고리즘 등에서 이제 벤치마크한 결과들이 있고, 벡터 데이터베이스로 비교한 게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혹시 뭐 실제 쓸 때, 뭐 이걸 외워서 지금 하실 필요 없잖아요. 나중에 쓸 때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시간 맞춰서 저는 요약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요약해서 이제 어떻게 끝맺음을 할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르네상스 아시나요? 르네상스, 저 유럽에 이제 이탈리아, 뭐 메디치 가면 뭐 있고 나오고 하잖아요. 재생 부활, 이제 크게 기술이랑 뭐가 이제 발전된 시대인데, 근데 이 르네상스가 뭐 돈 있는 사람이 뭐 돈 많이 잘 대주고 해서 했잖아요. 근데 왜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제 요 방식으로 좀 생각해 봤습니다. 뭐냐면은 결국 돈 있는 메디치 강의였던가요? 거기서 막 해서 예술가도 모으고 과학자도 모으고 이제 다 우리끼리 너희들끼리 다 해서 뭘 좀 해봐. 그런데 서로 얘기하고 이제 요게 도움되네. 아, 그 아이디어 좋네. 차용하고 정부가 융합이 돼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말도 이제 챗GPT한테 물어본 거고요. 이게 정부 융합이 르네상스에 도움되니 그랬더니 쭉 써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 융합에 의해서 이제 르네상스가 이제 왔다고 이제 한번 이제 저는 생각하고요. 그 르네상스의 이제 르네상스맨이라는 한번 들어보셨어요? 우리 갈릴레오 갈릴레이 할아버지가 또 르네상스맨 중에 한 명입니다. 르네상스맨은 뭐냐면은 그 당시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고 다양한 분야의 이제 그 학식을 갖고서 그걸 융합해서 뭔가를 낸 유명한 사람들을 이제 르네상스맨이라고 이제 부르고, 그 중에 이제 한 분, 이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있고 미켈란젤로도 있고 마키아벨리 뭐 있지만은 이제 거의 후반부에 마지막 갈릴레오 갈릴레이인 거고, 그 아저씨가 한 얘기 중에 제가 좋아하는 얘기 처음 말씀드렸죠. 뭐든지 숫자로 만들어 봐라. 뭐든지 숫자로 만들어낸 지금 이제 이 사회에서 인베딩이라는 기술이 이제 거의 갈릴레오가 얘기한 뭐든지 숫자로 만들어 봐라라는 걸 이제 거의 임플리멘트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임플리멘트 된 거 요새는 이제 각각 초기에는 이제 LLM에 이제 인베딩만 있었지만은 지금 멀티모달로 해서 글, 그림, 소리가 이제 다 인베딩 숫자로 되는 그런 사회가 됐고, 그거를 담아내는 거. 그걸 담아내서 내가 필요할 때 빨리 찾아낼 수 있고, 이제 요거랑 연관된 글은 뭐야, 그림은 뭐야, 이런 걸 한꺼번에 쉽게 딱 볼 수 있으니까 그 관련된 글, 그림, 뭐 소리 같은 거를 우리가 융합하기 훨씬 편해지겠죠, 앞으로. 다양한 지식, 유사한 지식들이 거의 비슷한 위치에 멀티 랭귀지, 그걸 이제 인베딩이 구현해 주면은 연관된 모든 자료들을, 이게 수학, 과학 또는 수학, 물리, 뭐 생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이제 유사한 이제 물리학적 지식, 이 생물의 현상과 유사한 물리학적 지식 뽑아내기가 훨씬 더 편해질 거라는 거죠. 융합이 훨씬 더 빨라질 거다 이거죠.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결국 이제 앞으로는 AI가 다양한 지식을 이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코파일럿으로 이제 좀 그려봤습니다. 예, 코파일럿을 그렸고, 여기에서 잘 사용이 된다면은 이제 벡터 기반 데이터베이스 융합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르네상스를 이제 또 한번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해서 59분에 제가 딱 끝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뒤에 발표가 있어서 질문은 나중에 이메일이나 다른 걸로 하시고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